보수 정권의 괴멸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최근 한 20년 동안의 보수 정권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지만 다시 뺏겼는데 그게 윤석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친일 수구 세력의 멸망을 가져온 건 윤석열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거다. 단지 투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걸 괴멸시켜버리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이 101석 이상을 얻어버리면 우리가 총선을 이겨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뭐 탄핵을 할 수가 있나 아니면 개헌을 할 수가 있나. 어중간하게 국민의힘이 한 110석 정도 얻잖아요. 그럼 지금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냥 3년 가는 거죠. 민주당이 법 발의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제6일 못하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표는 이재명 대표는 151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표는 진짜로 국민의힘을 100석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투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일정이 그거죠. 계양에서 용산으로, 용산에서 왕십리, 왕십리에서 동작, 동작에서 부평, 부평에서 계양으로 가는 건데 오늘 계양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 그 선거 피켓 들고 있는 모습 처음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막 가서 생목으로 연설하는 거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출마자였네. 네. 그렇죠. 출마자였죠. 자, 계양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리에 있기는 좀 너무 레벨이 높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하이하시죠. 진짜.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모든 후보자 중에 저 목에 걸고 있는 피켓이 없던 계양을 이재명 후보. 일단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난 일이고 뭐 저렇게 지금. 그리고 나서 용산역으로 갑니다. 용산역으로 가서 용산에서 이제 민주당 선거 출정식 한 거죠. 민주당 지도부 쫙 나오고 말이죠. 날씨가 오늘 너무 꾸물꾸물하긴 했어. 못 살겠다? 심판하자. 그렇죠. 심판하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이제 연설하고 이 연설은요. 이재명 대표 채널이나 그 델리민주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냥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게 출발점이고 여기는 이제 시작점이 강태용 후보. 용산에서 권영세랑 싸우는 강태용 후보. 너무 앞서가고 계세요. 예. 용산에서 강영태랑 싸우는 저 강태용 후보의 그 선거지기도 하고 용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기를 택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용산- 본진을 타격하겠다 그렇죠. 이거고요. 용산 지금 멧돼지 잡자. 강태용 후보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쨌건 분위기는 이렇고 우리는 일부러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진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언론에서 안 신기하죠. 보여주니까. 언론에서 안 보여준다니까. 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쭉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왕십리역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중구성동갑 중성동갑역인데 전현희 후보하고 박성준. 중구 중성동 을에 박성준 후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조우가 있었고요. 참, 네. 야, 이게 막 그렇게 이렇게 참 그래. 기억들 하시죠? 지금 임종석의 난. 공천 안 됐는데 선거운동하고 막 그러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아름답게 또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거고 어쩌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대로 4월 11일 날까지 잘 가서 맞아요. 예, 좋은 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거 하고 경남 부울경으로 내려가서 선거 끝날 배구 때까지 정도 상주한다고 한다고. 해요. 네. 부울경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부울경 엄청날 것 같아요. 부울경은 더 이상 험지가 아니에요 지금. 양지야. 얼만큼 갖고 올 수 있느냐 네, 이제 이것 네. 싸움인 거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동작구를 갑니다. 유삼령 후보. 복이 저게 이제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서울 격전지에서 지금 판세를 쭉 보니까 이 강남 3구만 고립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작을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유삼용 후보가 나경원을 따라잡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또 여론조사 스킬에 따라서는 뭐 전화하면 좀 낮에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부족하기도 해서 동작구 막고 송파 막으면서 강남에서 저쪽을 한 5, 6석으로 묶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송파에서는요. 송파 을병이 좋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동작 갑을 막으면 강남은 거의 고립이고 강남 을 정도에는 승산이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뭐 다 이길 수는 없다고 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강남병, 강남을 뭐 이런 부분에서 선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삼용 후보를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닐까. 이 공천에 관련된 비하인드는 내가 나중에 쓰고 있는 책에 한 10년 후에 공개를 할게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푸나님께서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그 동작을에 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원하는, 그러니까 여기 하면 동작 가봐라라고 했을 때 다들 이렇게 손사래를 쳤던 분들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유삼영 후보는 험지에 내보낸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거죠. 꼭 돼야 되는 그렇기도 거죠. 하고 예. 저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무조건 이길 거라고 봐요. 저도 이길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시그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을 해서 동작 갑으로 넘어옵니다. 김병기 후보 지역구 동작 갑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시당 선거 뭐 발대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제 부평역으로 가고 근데 지금 그 동작 갑에서 여론조사가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있었죠. 김병기 후보가 지금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진영 후보를 너끈히 앞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보통 500명짜리면요 4.4 이렇게 돼서 한 8%포인트 안에 들어있으면 오차범위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동작갑은 그렇고 이렇게 가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총선은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어가면 100석까지는 괜찮아. 100석을 넘어가면 윤석열 심판의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뭐야? 끌어내리자. 압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건 지금 2년 동안 해온 거에 대한 결과를 내리는 건데 바꿔야죠. 당신은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되라고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과반으로는 부족하다. 근데 실제로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압도적으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대선을 넘어서는 투표를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만세삼창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그 어디 학원 다녀? 아니야. 뭐 이런 명언을 그냥 아니, 근데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비상금으로 여유롭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금을 뺐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그 임대 사업 하시는 오피스텔 임대 사업 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임대 사업하면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분들도 이제 힘들어할 맞아.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어저께요.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디를 가느냐. 뭐 정치적 논란 뭐 또는 뭐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비례해서 이기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공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제 그 충북에서 했던 기본주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핵심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게 국립대 전문대 무상교육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 대선 때 제가 주장했던 거잖아요. 국공립대학교 전액 무상. 지금 이제 총선 때 나오고 있는 건데 달리 표현하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대선 때 공약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근데 기본소득이 제1 공약이 안 되고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총선 때 그걸 다 합쳐가지고 기본사회라고 하는 걸로 딱 던진 거예요.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총선을 이긴다고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떨어뜨리고 당장 정권을 못 바꾼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 정책들을 통과를 시키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어. 예, 저게 사회적 의제가 되어줘야만 저기에 대한 발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눈치만 보고 있어 버리면 발전을 못 해요. 읽어주세요. 기본사회 5대 정책 1. 출생소득 우리 아이 1억 자립펀드 결혼 출산지원금 1억 대출 2. 기본주택 신혼부부 등 공공분양주택 확대 주거복합 플랫폼 100만 호 3. 무상교육 국립대 전문대 무상 시립대 반값 등록금 4. 간병지원 요양병원 입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간병비 지원 5.
5. 경로 점심. 경로당 주 5일 점심 지원. 이게 이제 5대 정책인데 기본 사회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 이렇게는 하자. 간단히 말해서 국가는 잘 사는데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잘 사는데 왜 일반 국민들 돌아가는 혜택이 없냐.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한동훈 저거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요 국가가 지금 해야 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이렇게밖에 못 막아요. 국가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 누가 할 거야? 이재용이가 와서 우리가 돈 붓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이걸 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보면은요. 태어나서 생을 다할 때까지 굉장히 순차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그 어떤 복지라는 개념을 1번부터 5번까지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아기를 네. 낳고 결혼해서 집을 짓고 또 그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내가 나중에 늙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스토리라인까지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도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학교를 가는데 옛날 어르신들이야 대학교 가는데 왜 국가가 보내주냐 할지 모르겠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국가의 보호 아래 국가가 우리한테 공짜로 해줍니까? 그 태어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가지고 직장 잡아서 국가에 세금 내는 거잖아요. 이 순환 관계가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사회, 기본소득 등의 기본적인 이념이에요. 요거를 알리셔야 돼. 왜 이재명 찍어야 되는데 왜 민주당 찍어야 되는데 할 때 이거 설명을 해줘야죠.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국민 세금인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부자들 감세해주는 정권, 고속도로 정점 바꾸는 정권, 범죄자 해외 대사로 보내는 정권. 결국 세금을 잃으려고 걷는 거죠. 우리가 뭐 세금으로 쓰는 게 꼭 군대에다가 돈 해가지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몇천억짜리 비행기 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나보다 약자를 돌봐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약자가 됐을 때 나를 돌봐달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쯤은 노화하고 한 번쯤은 장애를 겪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 나이 들고 몸 아파지고 내 몸 가누기 어려워지면 간병인이 필요하죠. 그때 내 자식한테 부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국립대학교라든지 전문대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마치 국가가 삼성에다 지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원해서 이 사람이 고부가가치의 사람이 되고 그 고부가가치의 노동력을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러면 그 세금으로 또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은 그거예요. 기본사회 한 축, 윤석열 심판 한 축. 윤석열 심판하면 뭐 할 건데? 민주당이 기본사회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윤석열 심판,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을 설득할 때 그런 거죠. 왜 민주당 찍어야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찍어라라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재명은 한다.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하는 사람이다 원래. 요거를 우리가 알고 선거운동 하시자고요. 기본사회 기억하세요. 기본사회 윤석열 심판. 자. 일단 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안양사람님 감사드리고요. 김민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왜 마차님 안 나오냐 이야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분들은 새날을 띄엄띄엄 보시는 거예요. 원래 마차님 안 나오는 날입니다. 제가 나오면 마차님이 나온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거요? 근데 막 지들끼리 막 바꿔가지고 막 섞여서 나도 헷갈리고. 아니 잠깐만 이 패널이 이번 주에 섞인 이유가 누구부터 시작한 거지? 제가 월요일 수요일 날 경찰 조사 참관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피의자예요? 아니, 돈 많이 받은 변호사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